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메카랄의 체인소맨에 나오는 PMI 파워가 들어간다면 어떠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체인소맨의 파워는 매력적인 외모에 무시무시한 능력을 사용할 것 같은 캐릭이지만 제멋대로인 성격과 오만하고 겁많은 모습에 개그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캐릭터죠. 체인소맨 일부의 주연들 덴지, 마키마, 아키까지 나왔으니 이제 파워의 차례가 되었네요. 파워가 빛깔 세간에 가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의 첫째 대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 15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숫쟁이 가문에서 태어난 산속 마을에 살고 있던 하마도 탄지로, 아빠인 탄지로가 일찍 죽자 첫째인 탄지로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숯을 팔러 아랫마을에 내려가곤 했죠. 그날도 평범하게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를 한 뒤 마을로 내려갔는데 동생들에게 가져다줄 장난감 그리고 고양이가 좋아한다는 장난감을 구경하느라 어느덧 날이 저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날이 어두워졌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는 동네 아저씨의 권유에 마지못해 함께 자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는 예로부터 인간들을 잡아먹는 혈기라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저 자신을 놀래키려고 하는 아저씨의 장난임을 알았고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잡아먹진 않는다고 동물의 고기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자 탄지로는 이제 곧 해가 뜰 테니 집으로 가보겠다며 산을 올랐는데 집 가까이에 가자 비릿한 피냄새가 풍겨나 나와 불안한 마음이 휩싸였죠. 그렇게 탄지로는 설마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뛰어갔고 그곳에는 탄지로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엄마까지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절망감에 오해를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든 가족들이 죽었다며 허둥지둥대고 있었는데 이 바보야 네이콘 살아있잖아 라고 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한 여자가 튀어나왔죠. 탄지로는 그녀에게 파워 설마 네가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이 멍청아 이 고귀하신 몸이 이런 짓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상한 피냄새를 풍기는 괴물 녀석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네 가족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게 누군데? 라고 물었고 파워는 사실 이 몸도 마룻바닥에 숨어있느라 얼굴은 보지 못했느니라 그건 그렇고 빨리 네이코를 병원에 데려가야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정신을 차리고 네이코를 바라봤고 네이코에게서 미약하게나마 숨소리가 들렸기에 빨리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들쳐업었죠. 탄지로는 파워에게 파워 너는 우리 가족들을 좀 수습해줘 라고 했고 파워는 부탁하려면 위대하신 파워님이라고 부르거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를 부득깔며 지금 이 상황에서 위대하신 파워님 부탁해요 라고 했고 파워는 크하하 나한테 맡겨라 인간 이라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를 업고 뛰어가면서 대체 자신의 가족들을 공개한 게 누구인지 혹시 파워가 아닌지 라고 생각하다가 파워는 그럴 리 없다며 파워가 가족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PMI 파워는 원래 피해 악마였는데 죽어있는 여자의 몸에 들어가 PMI이 되었고 산속을 헤매며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았죠. 그런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고양이를 살을 찌워 잡아먹기 위해 야코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워는 야코에게 강한 정을 느끼게 되었고 너무나도 귀여운 야코를 아끼게 되었죠. 그렇게 쉬고 있던 파워에게서 어떤 악마가 다가와 야코를 납치해버렸고 파워는 그 악마를 찾아가 야코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악마는 이 세계의 악마 종타쿠는 야코는 이미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버렸는데 야코를 찾으려면 너도 그 세계로 가야 한다고 했죠. 파워는 야코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종타쿠는 이번에는 이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파워를 빛깔 세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그렇게 낯선 세계에 떨어진 후 야코의 냄새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야코를 찾으면서 마주친 동물들을 전부 사냥해 잡아먹게 되었죠. 그런 중 그 산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곰을 만나게 되었고 파워는 자신의 피로 도끼를 만들어 그 곰과 사투를 벌였고 끝내 곰의 목을 베어버리며 승리했습니다. 역시 이 파워님은 최강이다 라며 곰의 사체 위에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곰보다 더 큰 곰 한 마리가 앞발로 파워를 쳐 날려버렸고 파워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그때 한 남자가 저벅저벅 곰 앞에 걸어왔고 아무래도 저 아가씨가 저 곰의 짝을 죽여서 이 산의 왕이 분노했나 보구나 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워는 저 멍청한 인간, 저 곰은 리역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는 그대로 점프해 허름한 도끼로 그 곰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고 여유롭게 바닥에 착지했죠. 파워는 그 남자의 움직임을 보고 보통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은 카마오 탄주로 당신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파워는 내 이름은 파워, 위대한 피의 마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고 탄주로는 그렇군요. 지금 날씨는 추운데 아가씨가 그렇게 알몸으로 있으면 안됩니다 라고 자신의 겉옷을 덮어주게 되었고 겉옷을 벗어주자마자 탄주로는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파워는 그의 네가 더 추운 것 같다만 이라며 다시 탄주로에게 옷을 건네줬고 탄주로에게 내가 무섭지 않느냐? 내가 널 공격해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했죠. 탄주로는 당신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콜록 이라고 했고 파워는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라며 피로 망치를 만든 뒤 탄주로에게 덤볐습니다. 그의 탄주로는 마치 파워가 공격할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피한 뒤 파워의 목에 도끼를 들이댔고 저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고 파워는 이 남자 어처구니 없이 강하다 라고 경악했죠. 탄주로는 파워에게 그런데 이 산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고 파워는 야코라는 내 고양이를 찾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탄주로는 혹시 하얗고 머리에 점이 있는 고양이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고 파워는 그 고양이가 바로 이 몸이 찾는 야코다 라고 했죠. 탄주로는 최근에 한 고양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에 집에 데려가서 보살피고 있었다고 했고 파워는 당장 그곳으로 나를 안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탄주로는 그런 파워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갔고 카마도 가족들은 파워의 뿔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는데 탄주로는 이분은 고양이의 원래 주인이라며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했죠. 그의 카마도 가문은 별 편견 없이 파워에게 관심을 가졌고 파워 역시 야코도 찾아주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카마도 가문의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순진했던 카마도 아이들은 파워가 매일 떠들어대는 자신은 엄청나게 강한 악마로 모든 악마들의 위에 있으며 지옥에서 자신의 적수가 없어서 공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자뻑에 박수를 쳐댔고 레이코는 야코와 파워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특히 친하게 지냈죠. 그런 중 탄주로가 병에 들어 일찍 죽게 되었는데 파워에게 마지막으로 너는 강한 존재이니 부디 내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며 눈을 감았고 파워는 몸도 허약한 주제에 자신이 추울까봐 겉옷을 벗어주던 탄주로의 모습을 생각하며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전이 오던 그날 밤에 누가 온 것 같은 인기척에 파워는 탄주로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냐? 이 몸이 먹을 음식은 당연히 사왔겠지? 라고 했는데 야코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하악질했고 먼저 나갔던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듣게 되었죠. 카마도 가문의 아이들은 무자의 모습을 보고 파워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는데 파워는 밖에 있는 무자의 존재에 압도적인 강한 기기를 느끼고 곧바로 야코를 데리고 숨어버렸고 마룻바닥에 숨어 아이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탄주로 미안하다 난 지금 저 녀석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한편 탄주로는 네이코를 업고 산 밑으로 내려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다시 네이코를 업으려고 하는 순간 네이코가 혈기의 못으로 깨어나 탄주로를 덮쳤죠. 탄주로는 네이코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는데 순간 누군가가 인기척과 더불어 살기를 내비쳤고 네이코는 그 남자를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탄주로는 그가 칼을 들고 있고 네이코를 마치 죽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당신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자신은 피할대 검사이며 저 여자아이는 혈기가 되어버렸으니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죠. 탄주로는 저 아이는 내 동생 제발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기우는 어쩔 수 없다며 그대로 뛰어가 네이코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런 기우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기우는 그런 탄주로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렸고 달려든 네이코 역시 발로 차 쓰러뜨렸죠. 기우는 네이코의 목을 베기 위해 칼을 들었다가 순간 본능적인 감각으로 뒤로 점프를 했고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창이 그 자리에 꽂혔습니다. 기우는 긴장하며 창이 날아온 쪽을 바라보니 파워가 내 이름은 파워 그 녀석들은 내 부하다 그 녀석들을 죽이는 걸 허락하지 않겠노라 라고 했죠. 기우는 파워에게 나있는 뿔을 보고 인간이 아님을 단번에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만나봤던 혈기의 느낌도 없었기에 당황했습니다. 파워가 네이코의 앞에 온 뒤 네이코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이코 너는 왜 그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렸냐고 너를 만든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했죠. 기우는 파워에게 내 녀석은 혈기가 아닌 건가? 라고 물었고 파워는 나는 피의 악마
그런 하찮은 것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정체불명의 파워를 계속해서 경계했고 파워 역시 기우를 경계하며 피해 망치를 만들었죠. 그의 탄지로는 두 분 다 멈추라고 파워씨는 나쁜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기우는 넌 아까부터 혈기와 악마의 편을 드는데 혹시 무장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파워는 이 녀석은 스파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우는 역시 그랬구나. 그렇다면 네 녀석도 죽이겠다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뛰어들었고 파워는 그런 기우를 막아서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죠. 탄지로는 나는 그저 네이코를 다시 인간으로 돌리고 싶을 뿐이라며 그만두라고 소리쳤고 기우가 탄지로 쪽을 노려보자 네이코가 탄지로를 가로막으며 그를 보호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기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의 연속에 혼란스러웠는데 탄지로는 당신의 가족을 죽이고 네이코를 혈기로 만든 존재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고 이 PMI인 파워는 그자를 목격하기도 했으니 서로 싸우지 말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떠냐고 했죠. 파워는 내가 인간 따위와 그런 걸 왜 하느냐 라고 하자 탄지로는 눈물을 흘리며 파워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고 파워는 탄지로의 부탁이 생각나 마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우도 냉철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고 네이코에게는 일단 대나무 입마개를 물려놨는데 파워의 날카로운 일을 보고 파워에게도 하나 건네주자 파워는 감히 이 몸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냐 라고 하며 저 멀리로 대나무 입마개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기우에게 귀살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힘이 없으면 결국 동생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귀할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기우는 파워 너는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파워는 그 무전이라는 녀석은 내가 제대로 힘을 쓰면 쉽게 죽일 수 있다며 혈기라는 녀석들을 이 몸이 전부 퇴치를 해주겠다고 했죠. 기우는 그렇다면 믿고 너희들에게 내 스승님을 소개해주겠다며 그곳에서 혈기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기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소개받은 탄지로는 전집중 호흡을 사용하기 위해 드러냈고 파워는 그 옆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약화 널거나 사냥을 했죠. 파워는 사콘지의 훈련을 일찌감치 전부 돌파해버릴 정도의 신체력이 있었고 파워는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 따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무잔이라는 녀석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호흡을 배우며 검술을 단련했고 파워와 대련도 하며 전투 기술을 익히게 되었죠. 어느 정도 강해지는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는 선별 시험이 시작되자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과 마주친 혈기들을 무례호흡으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몸으로도 이렇게 혈기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데 그때 그 시험장에서 수년간 많은 시험자들을 죽인 소멸기와 마주치게 되었죠. 탄지로는 그 소멸기의 무지막지한 주먹 공격을 피해내며 엄청나게 분전을 했는데 소멸기는 그 가면을 보니 내가 죽인 여우가면 녀석들이 생각난다고 그 가면을 쓴 녀석들은 전부 나에게 죽는다고 도발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에 열이 받았고 소멸기의 도발에 걸려 황급하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옆에 왜곡해 있던 다른 혈기가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결국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죠. 소멸기는 그 틈을 노리며 탄지로에게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렸고 탄지로는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피가 흐르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소멸기는 역시 너네들은 항상 이 작전에 당한다며 웃었고 여우가면 또 한 명 지옥을 보내겠군 이러가며 주먹을 탄지로에게 휘두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피해창이 날아와 소멸기의 온몸에 꽂혔고 파워가 공중에서 거대한 피해 도끼로 소멸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파워는 하하하 어떠냐 내가 최강이다 혈기 녀석들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 몸을 칭송해라 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파워? 넌 선별시험을 보면 안된다고 너의 존재는 아직 기살대원들에게 노출시킬 수 없다고 했어 라고 했죠. 파워는 아니다 그 가면 녀석이 나에게 귀할대 선별시험에 가서 귀할대를 차지하라고 했노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게 정말이야? 라고 물었고 파워는 당연하지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 시점 우로코다키 사콘지는 자신의 방 안에 네이코가 있는 것을 보고 파워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간 거지? 설마 귀할대 선별시험을? 안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일단 여우 가면을 파워에 씌워 다른 사람들이 파워의 뿔이 가면에 딸려있는 뿔이라고 생각하게끔 했고 모든 혈기를 대체하게 되자 시험이 끝나고 탄지로와 파워는 귀할대의 자격을 얻게 되었죠. 파워는 처음에 귀할대에서 지급받은 인륜들을 보고 필요 없다며 하늘 높이 날려버렸고 우비아키킨 한매는 저런 무개념한 귀할대원이 있느냐며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파워가 던져버린 그 칼은 멧돼지 탈을 쓴 귀할대원 앞에 툭 떨어졌고
그는 오, 칼 하나가 더 생겼잖아 라며 기뻐하면서 그 칼을 주워갔죠. 그렇게 파워는 탄지로와 네리코, 야코와 함께 동행하며 혈기들을 사냥하고 했는데 파워는 자신의 피로 만든 무기로 혈기들을 베어죽이던가 짓눌러 죽였습니다. 탄지로는 파워의 공격에 혈기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혈기는 분명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만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파워의 무기에도 죽는 거냐 물었고 파워는 이 몸의 피는 최강의 무기 혈기 녀석들이 재생할 수 없도록 성분을 바꿔놓았다고 했죠. 네리코와 야코는 그런 파워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탄지로 역시 오 라고 하며 감탄하자 파워는 하하하 이 몸을 경외하거라 라며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배가 고프다는 파워의 징징거림에 탄지로는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파워에게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사주게 되었죠. 그러다가 탄지로는 순간 자신의 가족들을 해친 부자의 냄새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파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지로는 파워에게 어서 그 부자이란 녀석을 되찾아 가족들의 원수를 갚는 거야 라고 하며 뛰어나갔고 파워 역시 그 자식 이번에는 아주 아작을 내주마 라고 하며 뛰어나갔죠. 그렇게 탄지로는 인간들의 틈에 섞여있는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파워 이 녀석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 라고 했는데 어쩐지 파워는 근처에 없는 듯 했습니다. 무자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며 근처에 있는 시민 한 명을 혈기로 만들어버린 뒤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탄지로는 그 혈기를 막느라 무잔을 놓치고 말았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타마요와 유시로는 탄지로 뒤에 있는 네유코를 보고선 탄지로를 그 상황에서 구해주게 되었고 자신들의 아지테들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탄지로에게 네유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장과 가까운 피인 12월 혈기의 피를 모아주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색시공이 날아와 집안 곳곳을 파괴해버렸고 탄지로가 황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무잔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있었습니다. 탄지로와 네이코는 자신들에게 완전한 적이를 보이는 그들에게 공격을 했죠. 하지만 스사마루의 색실공에 야바의 혈기술까지 섞이자 공이 날아오는 궤도를 알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네이코 역시 그 공을 발로 차다가 다리가 날아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스사마루는 무잔이 굳이 이렇게 약해 빠진 것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의아해했고 이제 숨통을 끊어주겠다며 공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공중에서 파워가 거대한 핏빛 망치로 야바의 몸을 그대로 찌부시켜버리며 크하하 내 이름은 파워 감히 이 몸의 부하들에게 손을 대다니 죽고 싶어 한장을 했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파워?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온 거야? 라고 했고 파워는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찾은 뒤 한바탕 혼내주고 오는 길이다. 그 녀석 다시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며 빌던 모습이 아주 우스꽝스럽더구나 크하하 라고 했습니다. 사실 파워는 탄지로가 무장의 기운을 느끼고 그를 찾으러 뛰어가자 파워는 그 녀석은 이길 수 없다 라고 한 뒤 탄지로의 반대쪽으로 일단 도망갔고 무장의 기운이 사라지자 다시 탄지로를 찾아온 것이었죠. 스사마루는 파워에게 감히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다니 죽여주마 라며 흥분해서 색시공을 던졌고 야바의 혈기술이 없는 스사마루의 공격은 그저 직선적이었기에 파워는 쉽게 피한 뒤 그대로 피해 칼로 스사마루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압당하게 된 스사마루를 타마요가 자신의 혈기술을 사용해 무잔의 이름을 말하게 했고 스사마루가 무잔의 이름을 말하자 무잔의 저주가 일어나며 몸이 붕괴되었죠. 파워와 탄지로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며 이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무잔의 지배를 받는 혈기들은 무잔의 이름을 밖으로 발사하면 이렇게 죽는다고 했습니다. 파워는 무잔 크하 이런 말도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라고 한 뒤 네이코의 대나무 입마개를 풀고 네이코 무잔이라고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무슨 짓이냐며 파워와 복싱각신했고 타마요는 파워에게 당신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파워는 쓱 타마요를 보더니 내 정체를 알고 싶다면 맛있는 고기를 내오거라 라고 했고 타마요는 유시로를 시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푸짐하게 한상 차려줬죠. 파워는 와구와구 그것들을 먹으며 나는 지옥에서 온 공포 그 자체 피해 악마이자 이 세상 최강의 존재 마음만 먹으면 인간들을 몰살시켜버릴 수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봐주고 있다고 말했고 탄지로는 파워가 자신의 동생들에게 매일 해줬던 그 말 순, 허세라는 거 알아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타마요는 그럼 자신의 재력으로 고기를 마음껏 보내줄 테니 탄지로와 함께 12개월의 혈기를 대체해주라고 했고 파워는 그 정도는 뭐 아주 쉽다며 신이 나서 탄지로와 나오게 되었죠. 그 뒤 파워와 탄지로는 귀할 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 산에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파워는 그 까마귀를 보며 감히 누구에게 명령지려며 확 잡아먹어버릴까 라고 협박하자 까마귀는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타공원 산에 들어간 파워 일행, 그곳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귀할대 검사들. 그 검사들은 마치 곡두각시처럼 서로 베어버리고 있었죠. 탄이로는 이게 무슨 짓들이냐며 그만두라고 소리쳤는데, 파워는 저 꼴을 보라고 너무 우습다며 배꼽을 잡고 복수를 했습니다. 그때 귀할대 검사들은 탄지로 일행을 발견하고 칼을 휘둘렀고, 파워는 그대로 그 검사들을 베어버렸죠. 탄이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깜짝 놀랐는데, 파워는 이미 이 녀석들은 시체라고 인간 고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워는 이래서는 끝이 없겠다며 자신의 피 한 방울을 귀할대 검사에게 붙어있는 거미줄 한 가닥에 흘려보냈고, 그 피를 조종해 그 거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죠. 그리고는 냄새를 잘 맡는 탄지로에게 자신의 피 냄새를 따라가면 이 녀석들을 조종하는 혈기가 있을 거라고 그 녀석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파워의 두뇌 플레이 모습에 깜짝 놀랐고, 파워는 난 원래 지능이 아주 높아서 이런 건 식은 죽 먹기다 라고 했죠. 탄지로는 지능이 얼마인데? 라고 물었고, 파워는 아마 IQ 100이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IQ라는 말을 처음 들어 그게 높은 수치냐고 물었고, 파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그래, 이 몸은 IQ 1000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파워의 피냄새를 따라 엄마 거미알기를 찾을 수 있었고, 그대로 물의 호흡으로 그녀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주변에 있던 거미알기들을 죽이고 몸을 뜯어먹고 있던 파워, 갑자기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거미알기가 주먹을 뻗어 파워를 공격했고, 파워는 그 주먹에 맞고 멀리 튕겨져 나무들과 함께 쓰러졌죠. 하지만 파워는 다시 일어나 니 녀석은 힘이 꽤나 좋구나 라고 했습니다. 아빠 거미알기는 감히 내 가족들을 잡아먹다니 그대로 뭉개주마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뛰어왔고, 파워는 자신의 피로 거대한 망치를 만든 뒤 아빠 거미의 주먹을 그대로 맞받아쳤죠. 아빠 거미에게 주먹은 그 파워에 으깨졌고, 파워는 피해 창을 만들어 아빠 거미의 심장을 꽂아 나무에 결박한 후 그대로 피해 칼을 만들어 그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파워는 고기를 잔뜩 먹었더니 힘이 펄펄 넘친다며 역시 자신이 최강이라고 자아도취에 빠졌는데, 그때 한 귀할대 검사가 여기 처음 보는 혈기 한 마리 있구나, 약해 보인 녀석이니 이 녀석을 베어 죽이고 출세해야겠군 이라고 했죠. 그때 탄지로 네지코가 뒤늦게 달려왔고, 그 검사가 파워를 향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갈갈기 큐브 스테이크 조각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탄지로는 당황하며 파워 무슨 짓이야, 저건 살아있는 귀할대원이잖아 라고 했고, 파워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네지코가 한 짓이다 라고 소리쳤죠. 네이코는 그의 뭔 개소린가 하고 멀뚱멀뚱 쳐다봤고, 갑자기 그 어둠 사이로 하얀 옷 루이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핏자국이 가득한 거미줄이 들려있었고, 방금 그 검사의 죽음은 이 혈기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루이는 곧바로 거미줄 혈기술을 날려 파워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물의 호흡을 사용해 그 거미줄로부터 파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파워 역시 곧바로 자신의 피로 창을 여러 개 만들어 루이에게 사정없이 날렸고, 루이는 그 공격을 나무들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 맞지 않았죠. 파워는 어디 언제까지 피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며 계속 창을 던지다가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고, 탄지로는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를 너무 많이 써서 어지럽노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이 저 혈기를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루이에게 뛰어들었는데, 루이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탄지로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루이의 강도가 높은 거미줄을 물의 호흡으로 베어보려고 했지만 쉽게 잘려지지 않았고, 무자비한 공격에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탄지로를 돕기 위해 네지코까지 합세해 루이를 공격했지만, 루이는 그런 네지코를 거미줄로 몸을 압박한 뒤 공중에 배달아 버렸습니다. 루이는 혈기인 네지코와 신기한 능력을 쓰는 저 여자는 내 가족으로 친히 만들어주겠다며 씩 웃었고, 탄지로는 아빠를 생각하며 이대로 가면 저 혈기에게 동생과 파워를 뺏기게 된다고 제발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말했는데, 순간 예전 아빠인 탄지로가 알려줬던 히노카미 카오라의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탄지로가 그대로 전집중 호흡에 그 동작을 하자 엄청난 괴력이 나오며 루이의 거미줄을 죄다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루이의 목을 베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죠. 하지만 루이는 탄지로에게 목이 베이기 직전 자신의 목을 거미줄로 잘라 베인 것처럼 연출했고, 하마터면 목이 베일 뻔했다며 이를 부득 깔았습니다. 탄지로는
히노 카미카우라의 여파로 지쳐서 쓰러져 버렸고, 루이는 탄유를 마무리하기 위해 팔을 들었는데 순간 파워가 어느새 뒤로 뛰어와 피해 낫으로 루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목이 베인 루이는 이 녀석은 힘이 다해 쓰러진 게 아니었나? 라며 놀랐고, 파워는 공중에 매달려 있던 네이코의 피를 받아먹어서 부활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얀 루이는 몸이 소멸하기 시작했고, 탄유로는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여기 혈기 한 마리와 처음 보는 괴물 한 마리가 있네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 귀할 때 여자 검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파워는 자신들에게 확실한 적의를 보이고 있는 여자 검사를 경계했는데, 그녀는 탄지로에게 어휴, 저 괴물들에게 지독하게도 당하셨나 보네요. 저는 귀할 때 벌레의 흡주 코초 시노부라고 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안돼요, 이들은 제 가족들이에요. 같은 편이라고요 라고 했고, 시노부는 어라? 지금 귀할 때 온인 당신이 혈기와 같은 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규율 위반일 텐데요? 라고 물었죠. 탄지로는 저 그게 라며 어떻게든 해명해보려고 했지만, 옆에서 파워가 당당하게 그래, 규율 위반 맞다. 탄지로는 규율을 제대로 위반했지. 크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탄지로는 파워에게 너는 제발 입 좀 이라고 했는데, 시노부는 어쨌든 직결청이라며 뛰어들었고, 파워는 그래 덤벼 라고 피로 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난입해 시노부와 파워의 격돌을 막았고, 이쯤 하지 라며 시크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귀할 때 수주 도미오카 기우. 탄지로는 기우씨 라며 그의 등장을 무척 반가워했고, 시노부는 기우씨 왜 막는 거죠? 라고 어이없어 했죠. 그의 파워는 이 녀석은 누구냐? 라고 해 기우가 살짝 당황하다가 이 녀석은 원래 이런 녀석이 싶어 일단 이들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귀할 때 까마귀가 탄지로와 대나무를 물고 있는 혈기소녀, 그리고 머리에 뿔이 달려있는 여자를 귀할 때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모두 귀할 때 본부에 모이게 되었는데, 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상황, 귀할 때 검사가 혈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처음 보는 괴물이 와 있다는 것에 모두 살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파워는 거기서도 개념 없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이 몸에게 살기를 내비치면 이 몸에게 살해당하느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때 암주 교메이가 파워의 앞에 다가왔고, 악한 것들은 멸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굉장히 덩치가 우람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큰 곰도 때려잡는 그런 컥 이라고 하며 교메에게 순간 목이 졸렸고, 파워는 이 말도 안 되는 괴력은 뭐냐며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가 남아 그만둬 라고 했고, 교메이는 그제서야 파워를 놔주며 당주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파워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덩치 이 녀석은 저 인간 덕분에 산조하려고 방금 너를 내가 죽일 뻔했다고 했죠. 교메이의 갑작스러운 급발진 때문에 귀할제 최고의 과격한 성격인 사내미는 네유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망을 공격하려다가 타임을 놓쳤고, 채 내가 나설 차례였는데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저 파워라는 마이는 인간은 아니지만 혈기들과 다르게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태양빛 밑에서도 멀쩡한데, 그녀는 귀할 때 선별 시험을 합격함과 더불어 12개월인 하연우의 혈기까지 퇴치한 성과를 냈으니 귀할 때의 소중한 전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또한 탄이로의 동생 네리코 역시 혈기이지만 인간을 해치지 않았고 무잔의 지배를 벗어난 혈기인 것 같다며 이 둘을 특별한 귀할 때 오늘로 선정해 귀살 임무를 맡게 했다고 했습니다. 파워는 주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꽂히자 크하하, 이 몸은 아주 대단하신 몸이라고 무장이라는 녀석도 날려버렸었지 라고 했죠. 주들은 정말로 무장을 마주친 적이 있냐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직접 무장과 마주친 탄지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죄악 재판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 파워 일행은 귀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요즘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무한열차라는 곳에 배정이 될 텐데, 너희들을 감시할 주급의 검사 한 명이 따라갈 테니 함께 가고 싶은 주를 고르라고 했죠. 파워는 찬찬히 주들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죄다 위압감이 느껴졌기에 이 녀석을 고르겠다 라고 하며 연주 칸로지 미치리를 찍었습니다. 미치리는 그에 저요? 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며 굽신 인사를 했고, 옆에 있던 사내미는 주가 된 녀석이 저딴 아래 것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라며 두들거렸죠. 그렇게 미치리와 함께 무한열차에 타게 된 파워 일행, 미치리는 파워에게 혹시 왜 저를 고르신 거냐며 물었고, 파워는 이 녀석이 제일 약해 보여서 찍었다고 하며, 미치리는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미치리에게 너
주의 계획을 가졌으면 돈 많을 테니 어서 먹을 것을 잔뜩 바치거라 라며 땡깡을 피웠고, 미치리는 자신도 먹는 것을 좋아하기에 기쁘게 도시락을 엄청나게 구매해 함께 먹었죠. 그런데 파워는 도시락에 들어있는 야채들을 허이 라고 하며 온갖 군데에 던졌고, 그 야채들은 다른 승객들의 머리에 붙어 미치리가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잔뜩 배부르게 먹은 파워는 심심하다, 혈기 녀석은 언제 나오는 거냐 라고 하다가 이 열차나 한번 운전해볼까? 라고 했고, 미치리는 오 파워짱 운전도 할 줄 알아요? 라고 묻자 파워는 엄지를 척하며 나에게 맡겨 라고 한 뒤 열차를 누비다가 맨 앞칸에 조종석에 가게 되었고, 파워는 내가 이 열차를 운전하겠다 비켜라 라고 했습니다. 기관사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열차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했죠. 그의 파워는 나는 그 자격증을 100개나 넘게 가지고 있다며 조작 장치를 자화했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기관사를 발로 차 기절시켜버렸습니다. 파워는 으하하 달려라 달려 라고 하며 열차를 최고 속도까지 끌어올렸고, 열차의 승객들은 내려야 할 역조차 정차하지 않고 쌩 지나가 버렸다며 깜짝 놀랐죠. 한편 열차 위에서 승객들을 모두 잠에 들게 잡아먹으려는 완벽한 계획을 짜고 있다 엠무는 갑작스럽게 열차가 급발진하자 이게 뭐하는 거냐며 기관실 앞 창문으로 갔습니다. 파워는 갑자기 난데없이 창문에 혈기가 보이자 조작 장치를 급하게 꺾었고, 그대로 열차가 탈선하며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죠. 그 충격에 승객들은 대부분 부상을 입었는데, 열차에서 빠져나온 탄지로는 조종석에서 나온 파워에게 네가 한 짓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파워는 아니야 미치리가 시켰다 라고 미치리를 가리켰고, 미치리는 왜 제가요? 라며 그저 억울해했죠. 그때 뭔가 고통에 신음받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몸이 열차에 찌부되어 목만 남은 하얀일 엠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워는 신이 나서 피해 망치로 엠무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고, 어떠냐 이게 다 나의 큰 그림, 이 몸에 공적이니라 라고 하며 자아도취에 빠졌죠. 미치리는 우와 파워짱 대단해요 라며 칭찬했고, 탄이로는 혈기 퇴치는 잘했지만 너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다친 거 안 보이냐고 화를 내자 파워는 정색하며 나는 원래 악마라 인간들이 다치고 고통받는 상황이 생기면 더 즐거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귀가 느껴져 파워는 긴장했고, 순간적으로 탄이로를 향해 한 혈기가 뛰어와 주먹을 날렸죠. 그때 파워는 빠르게 그 혈기에게 어퍼컷을 날렸고, 그 혈기는 파워의 주먹에 공중에서 한 바퀴 돈 뒤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그는 꽤나 매서운 주먹과 반사신경을 가졌구나 라고 했고, 그의 눈에는 상현삼의 표식이 박혀 있었죠. 파워는 저 녀석 위험하겠는걸? 이라며 도망을 가야 하나 생각을 했다가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도망가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니 이번에는 싸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카야는 이거 내가 죽일 만한 남자석은 단 한 명뿐인가? 여자들은 꺼져라, 여자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했죠. 그때 파워가 하하하 이 몸이 여자로 보이나? 라고 하며 피해 망치를 들었고, 아카야는 이 녀석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도 꺼림칙한 건 마찬가지로군 이라며 전투태세를 취했습니다. 파워는 미칠에게 이 몸의 저력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두거라 라고 한 뒤 아카자에게 뛰어나왔고, 곧바로 아카자에게 공격을 했는데 아카야는 파워의 공격을 여유롭게 슥슥 피해버렸죠. 파워는 이 자식 왜 이렇게 재빠른 거야? 라며 계속 공격을 했지만 그저 호공에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아카야는 타겟을 낮추는 시간에 파워의 투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는데, 파워는 단순한 성격답게 공격을 할 때 노골적인 투기를 내보였기에 더욱 쉬운 상황이었죠. 파워는 왜 이게 안 맞지? 라며 피해창을 여러 개 만들어 던져보기도 했지만 결국 아카자를 다 한 대도 맞추지 못하며 빈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워가 해롱해롱거리자 아카야는 난 널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쳐버렸나? 상대할 가치도 없는 녀석이구나, 쉬고 있어 라며 발로 툭 차버렸고, 파워는 그대로 낮아빠지게 되었죠. 그의 탄지로가 파워에게 발기질하다니 라고 하며 히노카미카오를 시연해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자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너는 꽤나 날카로운 검술을 가지고 있구나, 죽일 맛이 나겠어 라고 하며 그대로 팔을 재생한 뒤 탄지로에게 공격을 퍼붓었고, 탄지로는 그대로 방어를 하다가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카야는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주먹을 뻗는 순간 사나이의 공격이 날아와 그 주먹을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뒤로 황급히 빠졌는데 미치리가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뒤로 다가와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아카야는 그 주먹을 맞고 저 머리로 튕겨 나갔습니다. 아카야는 그 주먹 한 방에 자신의 갈비뼈가 각살이 났다는 거 알았고 저 여자 괴물인가? 라며 피를 토했죠. 사람 좋은 미소를 연신내 지으며 싸움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였던 미치리였기에 파워와 탄지로는 미치리의 강력한 힘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치리는 아카자에게 사랑의 공격을 계속해서 퍼붓었고 아카야는 파괴살 나침으로 그 공격들을 막으며 피하긴 했지만 미치리의 영검은 마치 채찍처럼 유연하게 휘었기에 전부 다 피하지 못하고 베이며 아카야는 당황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아카야는 미치리와의 싸움에서 파워와 싸웠을 때처럼 여자를 상대하는 것이만큼 그냥 적당히 체력을 빼놓으려고 했지만 어쩐지 미치리 체력은 바닥날 겨를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건가? 몸은 튼튼해 보이니 죽지 않을 만큼만 패주마 라고 하며 파괴살 공격을 시연해 날렸고 그가 날린 공격에 미치리가 있는 곳은 전부 초토화가 되며 먼지 폭풍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위로 미치리가 여유롭게 뛰었고 마치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아카자의 가슴팍을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파워가 주화재판 이후 자신들과 함께하기 원했던 주로 미치리를 골랐을 때 피할 때 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하주 무이치로는 저 정체불명의 존재들에게 미치리 씨를 붙여놔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물었죠. 그때 염주랭국 초조로가 호탕하게 웃으며 미치리라면 걱정 없다. 평소에는 아주 다정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신체 능력만큼은 피할 때에서도 최고의 수준. 싸움에 있어서는 암주 교메이 씨를 제외하고는 미치리를 따라갈 자가 없을 거라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미치리가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여차하면 미치리를 힘으로 제압해 부하로 보려고 했는데 하마터면 저 괴력에 박살날 뻔했다며 안도했죠. 하지만 미치리 역시 혼자서 상해상 아카자를 압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아카야는 좀 더 강한 공격으로 이 여자의 힘을 빼놓지 않는다면 자신도 위험하겠다며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며 더욱 리듬을 올려 틈을 노렸고 결국 미치리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미치리는 그 주먹에 뒤로 쭉 밀려갔고 아카야는 내 파괴살이 제대로 꼽혔으니 죽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검사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미치리는 너무 아파 라고 하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고 쓰러지긴커녕 강대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카야는 미치리에게 네 녀석의 몸은 무슨 돌덩이로 되어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숙녀에게 그런 말을 이라고 하며 풀이 죽었습니다. 아카야는 그에 잠깐 나는 칭찬으로 하는 말이었다 라며 살짝 당황했고 여자한테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익은 느낌이 들며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파워가 피해 낫으로 아카자의 등을 노려 베어버렸고 아카야는 네 녀석은 빠져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파워의 복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파워는 자신도 미치리처럼 그 주먹을 버텨보려고 했지만 후에 가며 나라가 나뒹굴었고 왜 나만 강하게 때린 것이냐 라고 억울해했죠. 아카야는 네 녀석은 더 약하게 때렸다 라고 답했고 파워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드디어 자신과 혈투를 벌릴 만한 상태가 나타났다며 내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너에겐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파워는 그 말 후회하게 주마 라고 하며 손을 뻗었고 아카야는 자신이 파워에게 배웠던 곳에서부터 어떤 기분 나쁜 흐름이 느껴졌죠. 파워는 자신의 낫으로 베었을 때 아카자의 몸속에 피를 넣어놨고 그 피를 조종해 아카자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파워는 곧바로 아카자의 몸에서 피가 폭발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 컨트롤이 쉽지 않았는데 어째선지 아카자의 몸속에는 아카자의 피 말고도 다른 피가 있는 듯 했고 파워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파워는 자신의 피를 그 피와 함께 아카자의 몸에서 뽑아냈고 아카야는 이 녀석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며 파워에게 뛰어가 파괴살 공격을 하려고 했고 미치리는 안돼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지 마 라고 하며 뛰어와 아카자를 막아섰습니다. 아카야는 비켜라 인간 이라고 했는데 방금 미치리가 했던 말이 어떤 다른 기억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며 혼란스러웠죠. 흐린 기억 속에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안돼 더 이상 누군가를 때리지 마 라며 눈물 짓는 모습. 아카자의 주먹은 미치리의 앞에서 멈춰섰고 더 이상 싸울 기분이 들지 않는군. 어이 괴력 여자 말고 뿔 달린 여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고 파워는 살짝 겁을 먹은 뒤 내 이름은 파워 라며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카야는 파워에게 네 녀석 해치지 않을 테니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날 따라와라 라고 했죠. 미치리는 파워짱을 당신에게 보낼 수 없어요 라며 막아섰고 아카야는 내 실력으로는 너를 죽이고 저 녀석을 납치해갈 수도 있다
다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저 녀석만 내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아카자에게 끌려갈 위기가 오자 덜덜 떨면서 미치리 라고 글썽거렸고, 미치리는 당신 정말로 파워짱을 데려간 뒤 해치지 않을 거죠?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어요 라고 했죠. 아카야는 쳇 귀찮기 싫이 알겠다 날 따라와라 라고 하며 미치리와 파워를 어디론가 데려갔고, 미치리는 탄지로에게 우리는 걱정 말고 부상을 잘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아카자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어떤 허름한 도장으로 보였고,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아카야는 파워에게 이 녀석 아까 나한테 피를 넣어서 했던지 다시 한번 해와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왜 그러느냐,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라며 슬슬 눈치를 받고, 아카야는 나는 혈기가 되기 전 인간이었을 텐데 그때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런데 자꾸만 이 낡은 도장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더군. 그런데 아까 이 녀석의 능력이 그 인간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았다. 부디 내 기억을 되찾게 해줘 라고 했죠. 파워는 뭔가 지금은 자신이 우위에 선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자 곧바로 하하 이 몸의 능력은 아주 대단하지. 나에게 부탁을 하려거든. 당장 맛있는 고기를 내오라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고기?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인간을 죽이고 뺏어올 수는 있겠지 라며 나가려고 하자 미치리가 제가 돈이 있으니까 제가 사올게요 라며 후다닥 나갔죠. 아카야는 쟤는 귀할대주가 맞아? 바보같이 착한 녀석이군 이라고 했고, 파워는 저 녀석 바보 맞다.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녀석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치리가 사온 고기를 잔뜩 먹어 힘이 넘치는 파워는 아카자의 몸에 다시 자신의 피를 넣어 조정을 했고, 아카자의 몸속에 있는 어떤 이질적인 피를 자해한 뒤 그대로 전부 뽑아버렸죠. 그 피는 바로 무자의 저주가 섞여있는 피. 그 피가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막고 있었고, 그 피가 뽑혀 나오자 아카야는 예전 인간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시절 병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목을 메었고, 그 후로 방황하다가 만나게 된 케이조와 코요키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몸이 아픈 코요키를 돌봐주는 자신은 코요키를 놀리던 마을 아이들을 죄다 조업해버리기도 했었죠. 그때 코요키는 울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고 화를 냈고, 그 눈물을 본 순간부터 코요키에게 쩔쩔매며 여자에게 약해진 아카자였습니다. 그 뒤 코요키와 사랑에 빠진 아카자는 결혼을 약속했는데, 결혼 앞둔 어느 날 이웃도장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질투해 우물에 독을 풀었고, 그대로 케이조와 코요키를 잃게 되었죠. 그 뒤 아카자는 흑화해 이웃도장의 사람들을 모두 때려 죽여버렸고, 인생의 의미가 사라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러 가는 순간 무자를 만나 혈기가 되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인간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을지도 모르게 일부러 기억을 없애버렸던 거였죠. 기억이 없어진 아카자는 그저 강해지는 것만을 추구해 수많은 강자들을 꺾고 강해졌고, 가장 높게는 상현이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공허해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찾은 이 낡은 도장에 들어서니 더욱 그 감정이 격해졌기에 항상 이곳을 찾아왔는데, 바로 이곳이 자신의 인간 시절 살았던 케이조의 도장이었죠. 아카야는 그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고, 아카자의 사연을 들은 미치리 역시 너무 안타깝다며 펑펑 울었는데, 파워는 하하하 역시 인간들은 아주 비열한 녀석들이구만. 아카자 인간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라. 내가 허락하마 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파워에게 내 기억을 되찾아서 고맙다고 답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미치리가 아카자씨 저희들과 함께 당신이 이렇게 만든 무자를 처치해요 라고 두 손을 꼭 잡았고, 아카는 살짝 당황하며 말을 잊지 못했죠. 그때 파워가 그게 무슨 답례란 말이냐, 답례로 이 몸에 부하가 되어라 라며 떠들었고, 아카자는 파워를 무시한 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물론 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대, 너희들의 힘과 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강해지면 되지 않겠느냐며 당신은 강한 존재이니 우리를 단련시켜달라고 했죠. 아카는 그런 미치리의 말에 자꾸만 코유키가 자신에게 당신은 강해요 그리고 자상해요 라며 미소 짓던 게 떠올랐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단련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미치리는 다른 주들도 함께 불러 단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파워는 이 멍청아 다른 녀석들이 오면 규율 위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모두 죽일 거다. 특히 덩치 큰 장님 녀석이 말이야 라며 저번에 교매에게 졸렸던 목을 매만졌죠. 미치리는 그럼
아카자를 만났었던 탄지로 네이코라도 불러서 함께 하자고 했고, 그렇게 탄지로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설명 후 아카자와 강도 높은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카는 수백 년간 싸움만을 해왔던 수라나 다름없었기에 온갖 기술과 싸움 방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줬고, 각자의 능력에 맞춰 교육을 달리해 능력을 키워주기도 했죠. 그렇게 수련의 기간이 끝난 후 음주우지 탱게는 혈기에 숨어있는 곳으로 예상이 되는 유각 임무에 갈 여자 대원을 찾고 있다고 했고, 미치리는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탱게는 미치리, 네가 이끌고 있는 분대가 저번에 하연이의 헬기도 대치를 했으니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겠다며 하위랭도 함께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유각 내 위장 취업을 해 헬기의 정보를 찾고 행방불명된 탱겐의 아이들을 찾는 것. 하원은 처음에 왜 내가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하느냐며 투덜거렸지만 유각에 들어가면 맛있는 술안주들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 좋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유녀로 들어간 파워와 미치리는 손님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사했는데, 파워는 이 몸이 그렇게도 예쁘더냐 라며 자아도취에 빠졌고 손님이 시킨 술안주를 혼자 마구마구 집어먹었죠. 한 손님은 그렇게 음식만 먹지 말고 술을 좀 따르라고 했는데, 파워는 안주에 섞여있는 야채를 골라 그 손님 얼굴에 던지며 야채는 싫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손님은 열이 받아 이런 무례한 녀석은 처음이라며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화를 냈고, 파워는 내가 훨씬 높은 존재라며 의기양양하게 대들었죠. 그 손님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너를 이 가게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너의 그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해준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파워는 좋다, 이 몸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아라 라고 했고, 그 손님은 갈등을 하다가 욕정에 못 이겨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파워에게 줬죠. 그 손님은 이제 만져도 되겠지? 라며 흥분해서 파워의 가슴에 손을 댔는데 어쩐지 뭔가 이상한 느낌에 벙 찌게 되었습니다. 그때 파워의 가슴에서 거대한 가슴 패드가 떨어져 나왔고, 파워는 이걸 끼면 가슴이 미치리 녀석처럼 커 보이게 되더라고, 그야말로 마법의 도구지 라며 으캬캬캬거렸죠. 그 손님은 이거 사기당했다며 이곳에 가장 높은 이를 불러오라며 손을 피웠고, 파워는 그저 그 모습이 추잡하다며 크하하 웃으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파워가 들어간 유학의 음적실에서 손님의 컴플레인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그 가게의 오일아닌 와라비이메가 들어오게 되었죠. 와라비이메는 방바닥에 야채들이 흩어져 떨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난리를 쳐놓은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파워는 이 녀석이 야채를 바닥에다가 던지더니 갑자기 내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 라고 했고, 손님은 거짓말 치지 말라며 야채를 던진 것은 네 녀석 아니냐고 화를 냈죠. 파워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는 거짓말 같은 거 안 한다, 어서 저 녀석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이 남자가 불리할 것이고 이곳의 유녀들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거란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 손님은 이 가게 매출을 상당히 올려줬던 손님이었기에 와라비맨은 저희 신입이 뭘 몰라서 그런다며 따끔하게 혼을 내줄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주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와라비맨의 방에 따로 불려갔고 도대체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화를 냈죠. 그러자 와라비맨은 갑자기 혈기의 모습으로 변한 뒤 네가 인간이 아닌 건 알고 있었다,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네가 혈기였어? 수고스럽게 찾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다 라고 하며 기뻐했죠. 타키는 건방진 것 찢어 죽여주마 라고 하며 오비를 뻗어 파워를 공개했고, 파워는 피에카를 만들어 그 오비들을 여유롭게 배연했습니다. 파워는 아카자와의 수련에서 결국 6탄전으로 갔을 때의 능력을 기어놓지 않는다며 상현의 혈기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근처 전투에 대한 단련을 했는데, 파워는 예전 탄지로가 탄지로에게 히노카미카와를 알려주던 걸 옆에서 구경했었고, 탄지로 역시 루이와 싸울 때 그 동작을 하자 엄청 강해진 것을 봤었기에 파워도 그 동작을 따라해보게 되었죠. 그러자 지금까지 막 싸웠던 것과 다르게 꽤나 공방 밸런스가 훌륭한 동작이 나왔고 탄지로와 함께 그 호흡을 제대로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며 계속해서 다키의 오비를 베어내며 접근했고, 다키가 거리를 벌리려고 뒤로 빠지자 피해창을 만들어 다키의 몸에 던져 꽂아버렸죠. 다키가 그 공격에 고통스러워하자 파워는 크하하하 상현의 혈기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했고,
타키는 부들거리면서 자신의 꽂혀있는 창을 부셔버린 뒤 다시 호비를 꺼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타키의 뒤쪽으로 다가와 발로 차버렸고 타키는 그대로 뒤통수를 맞고 저 머리로 튕겨나갔습니다. 타키는 누구냐? 라고 하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네즈코와 화가 가득한 상태로 서 있었고 파워는 오 네즈코 나를 도와주러 온 게냐? 이 녀석은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라고 했죠. 타키는 이것들이 나를 정말 열받게 하네? 라며 일어났는데 그 순간 뒤에서 탄지로가 히노카미카와를 사용해 그대로 타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타키의 목은 땅으로 대구르르 구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소동이 일어나서 혹시 혈기가 나왔나 뛰어왔더니 역시 먼저 싸우고 있었구나.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했죠. 그때 타키는 이런 허접한 녀석들에게 목이 베이다니 너무나도 수치스럽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고 파워는 저녁 좀 보라고 우는 꼴이 정말 꼴사납다며 크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뭔가 타키에서 위화감이 느껴졌는데 어째서 목이 베이고도 소멸이 되지 않는 거지? 라고 했죠. 파워는 뭐 기다리다 보면 소멸하지 않겠느냐. 탄지로 너 넣어서 타마에게 줄 피나 담거라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래야겠지? 라며 타키의 근처로 다가갔는데 그 순간 타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규타로가 튀어나와 탄지로를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치명상을 피하긴 했지만 규타로의 낫에 베인 상황. 규타로는 쳇 운이 좋은 녀석이구나. 단번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새로운 혈기가 나타났던 것에 곧바로 히노카미카와를 시연해 그에게 뛰어들었는데 칼을 휘두르기 직전 몸에서 뭔가 마비 증세가 오며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규타로는 크크 죽어라 라고 하며 그런 탄지로를 향해 낫을 휘둘렀죠. 하지만 탄지로의 위기를 알아챈 네즈코가 탄지로를 밀쳐낸 뒤 자신이 대신 그 공격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도 더 가빠지는 걸 보고 의아해했는데 규타로는 내 피에는 상대를 마비시켜 서서히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 이미 나에게 베인 순간 네 혁들은 죽음이 확정된 것이지 라고 했죠. 탄지로 네이코는 독을 버텨내버리고 안간힘을 썼지만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파워가 네 혁의 능력을 그렇게 적에게 말을 해주다니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했고 규타로는 크크 내 능력을 알았다고 해도 네 혁들이 해독제를 만드는 시간 동안 저의 혁들은 죽음에 이를 테니 상관없다 라고 했죠. 파워는 그의 탄지로와 네이코 옆으로 가 손을 뻗었고 살짝 집중하더니 규타로에게 베인 상처에서 검은 피를 빼 허이 하며 던져버렸고 탄지로의 네이코는 몸의 마비가 풀렸습니다. 규타로는 너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하며 피해 참격을 파워에게 날렸는데 파워는 그 참격이 자신에게 닿기 직전 손을 뻗었고 그러자 피해 참격은 그대로 파워의 앞에 멈추게 되었죠. 규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때 파워가 그 피해 참격을 조종해 규타로에게 날려 규타로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며 몸을 재생한 뒤 다시 피해 참격 여러 개를 날렸고 파워는 그 참격들을 그대로 반사시켜 규타로의 팔다리를 잘라버렸죠. 파워는 으캬캬캬 나는 위대한 피해 악마 그런 내 앞에서 피를 가지고 공격하다니 그저 가소로울 뿐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규타로는 피해 참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냥 베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며 뛰어와 낫을 휘둘렀는데 파워는 그 낫 피로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며 조종했고 규타로는 자신의 낫에 자신의 목이 베이고 말았죠. 탄지로 네이코는 파워가 처음으로 굉장히 든든해 보였고 파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혈기 녀석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며 피해 도끼를 만들어 규타로의 목과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뒤늦게 탱겐의 아이들을 구출한 탱겐과 미치리가 왔고 파워는 이 몸이 이미 퇴치해버렸다며 의기양양한 포즈를 취했죠. 그 뒤 귀달대에서는 처음으로 상인 혈기들을 잡았다는 것에 파워, 탄지로, 네이코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그들에 대한 주들의 날카로운 시선 역시 누그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워는 이때다 싶었는지 우부야키 당조에게 이 몸은 대한 일을 한 직후라 휴가가 필요하다며 맛있는 고기와 휴식을 주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탄지로는 파워에게 우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니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부야키 당조는 피할 때 죽급들만 쓰는 비밀 휴양지인 대련장의 마을로 보내주겠다고 상관인 미치리와 함께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탄지로에게 네 녀석은 당연한 일만 했으니 따라오지 말고 임무나 나가라 라고 하며 메롱을 했고 탄지로는 나도 갈래
라며 허둥지둥 따라갔죠. 그렇게 파워는 미칠이 네이코와 함께 온총력을 즐기면서 미칠이 너는 가슴 패드가 없는데도 어마어마하구나 라며 괴롭혔고 네이코는 천진난만하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 뒤 밤에 마당에 모여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파워가 고기를 와구와구 먹으면서 야채만 골라 집어던진 바람에 탄지로가 그 야채를 주우러 갔는데 몰래 들어온 상현사 한탱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혈기가 나탔다며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했죠. 파워는 그러던가 말던가 계속 고기를 집어먹었고 미칠에게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하니 네가 가서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미칠이는 자신도 고기가 더 먹고 싶었지만 자신은 피할 때 기둥인 주 누구보다 앞장서서 혈기가 싸워야 했기에 곧바로 사랑의 호흡으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하지만 한탱구는 목이 베이자 다른 개체로 분열했고 탄지로가 또다시 그를 베어버리자 또 분열되어 나타났습니다. 파워는 그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한참 식사 중인데 입맛이 떨어진다고 인상을 썼는데 그 순간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를 휘둘러 그 주변 일대를 날려버렸고 파워는 고기와 함께 저 멀리로 사라졌죠. 미칠 역시 그 폭풍에 이끌려 날아갔는데 다시 탄지로가 있던 곳으로 가던 도중 근처에서 대장장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곳에 가보니 상현우 교코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칠이는 무고한 인간들을 공격하지 말라며 사랑의 호흡으로 교코를 공격했고 교코는 화들짝 놀라 다른 항아리로 숨어버렸죠. 미칠이는 놓치지 않겠다며 그 항아리를 다시 공격했지만 교코는 또다시 다른 항아리로 숨어 농락했고 미칠이는 이건 빠르게 이동한 것이 아닌 사실상 순간이동의 혈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칠이는 평소 싸움에서 신체 인력은 엄청나지만 두뇌 플레이에 약했는데 하필이면 교만수를 쓰는 혈기가 만났다며 골치 아파했죠. 하지만 자신은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며 아카자와 했던 특훈들을 떠올렸고 교코의 항아리들이 놓여있는 길을 자세히 분석을 한 뒤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교코는 미녀의 공격으로는 절대 나를 잡지 못한다 라고 하며 또다시 다른 항아리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순간 도망온 항아리가 베어져 버리며 교코는 바닥에 쓰러졌죠. 미칠은 자신의 영검을 이용해 다른 칼보다 훨씬 먼 거리도 베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사랑이고 공격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공격을 시전해 한 번에 3개 정도의 항아리를 베어낼 범위를 공개했던 거였습니다. 교코는 베인 곳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재생이 일어났는데 미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나이의 공격을 퍼부었고 교코는 혈기술로 그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혈기술조차 날려버리는 위력의 미칠이었죠. 그렇게 미칠이는 아카자와의 수련에서 얻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교코를 압도해버렸고 그대로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상사 한텐과 싸우고 있던 탄지로와 네이코 역시 좀 더 안정적으로 히노카미 카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탄지로와 각성의 힘으로 압도적인 신체 인력과 더불어 아카자기의 무술까지 배운 네이코의 조합으로 한텐구를 밀어내고 있었고 하지만 한텐구는 목이 베어도 계획해서 재생했으니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나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탄지로와 대치하고 있던 한텐구의 분신이 붕괴되며 사라져갔고 탄지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했죠. 그것은 바로 그 대장장의 마을에 우연히 머물고 있던 하주 부이치로가 상현들과 함께 온 혈기들을 베어버리고 있다가 숨어있는 한텐구의 본체를 찾아내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피할때에서는 두 마리의 상현을 잡아냈다는 것에 기뻐했는데 미치리와 탄지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파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던 중 한 대장장이가 눈에 상현이 표식이 있는 혈기가 파워를 얼음으로 얼려버린 후 납치해 갔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의 랭은 파워가 상현이 혈기에게 납치당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탄지로가 파워의 냄새를 쫓아 추격을 했지만 중간부터 차가운 기운 탓에 후각이 마비된 것 같아 추격에 실패했죠. 탄지로는 아무리 평소에 파워가 제멋대로 행동하게 했어도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어떻게 해서든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 만색을 얻게 잡혀있던 파워 또 많은 그녀를 보며 실실 쪼갰고 이렇게 흥미로운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니 너무나도 놀랐다고 했죠. 파워는 대장장의 말에서 한탱구의 부채에 날아간 뒤 고기들을 못 먹게 되었다는 것에 엄청 열이 받았었는데 그때 얼음창이 날아와 파워의 등에 꽂혔고 상인이 도우마가 저벅저벅 걸어왔었습니다. 도마는 교코와 한텐구가 피살대의 비밀마을을 발견했다는 것에 그곳을 괴멸시키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먹기 위해 따라왔던 거였죠. 파워는 피해창을 만들어 도마에게 던졌지만 도마는 철부채를 들러 그것들을 전부 쳐냈고 다시 얼음창으로 파워의 몸을 꿰뚫어 결박을 시켰습니다. 파워는 고통스러워하며 발악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처음 도마의 공격에 꿰뚫렸을 시점부터 파워의 패배가 확정된 상태였죠. 도마는 보통 인간이라면 죽을 만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죽지 않은 걸 보고 흥미로워했고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장난감이 필요했다며 그대로 파워를 자신의 교회 지하실에 데려갔습니다. 곳에서 도마는 파워를 고문하며 그녀의 비명소리를 질렸고 파워는 이 녀석 내가 꼭 죽여버리겠다며 부들거렸죠. 그런데 그 순간 도마의 지하실의 문이 박살이 났고 아카자, 미치리, 탄지로가 들어왔습니다. 도마는 아카자씨가 이곳에는 웬일이죠? 내 아지트를 파괴하는 건 그냥 장난으로 받아줄 수가 없겠군요 라며 정색을 했죠. 탄지로가 그곳을 봐보니 도마가 먹다 남긴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기에 완전 이 혈기는 미친 녀석이란 걸 알았습니다. 도마는 아카자에게 저에게 뺏기 상현이의 자리에 다시 도전해보실 건가요? 당신이 저에게 안됩니다 라고 했고 아카야는 이제 그딴 자리는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녀석을 박살내버리고 싶긴 하구나 라며 뛰어가 도마에게 파괴사를 날렸죠. 파워는 미치리에게 이곳은 어떻게 알고?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뭔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전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탄지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미치리가 다가와 혹시 아카자씨라면 그 혈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않을까? 라고 했기에 탄지로는 정답을 알았다며 미치리를 칭찬했고 곧바로 아카자의 도장에 찾아간 뒤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카야는 파워가 하필이면 도마 녀석에게 끌려갔다는 것에 그녀의 목숨을 장담할 수는 없겠다고 했고 그 녀석은 만생을 학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곳을 찾아가면 그 녀석을 잡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와 도마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도마의 지하실은 금방 조투하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싸움이 지속될수록 도마가 아무래도 아카자를 더욱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 보였는데 아카야는 이 자식 예전에 싸웠을 때보다 더 강해졌어. 여자를 얼마나 처먹은 거야?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도마는 강해지는데 아주 보약과도 같은 여자를 잡아먹지 않으니 당신의 실력은 그대로라며 오늘 제대로 참교육을 시전해주겠다며 여러 개의 창을 소환해 그대로 아카자에게 꽂아버렸죠. 아카자의 파괴살 나침은 직접적으로 투기가 담긴 공룡만을 읽을 뿐 도마의 원거리에서 날아오는 얼음들까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지로와 미치리는 아카자가 밀리자 자신들도 이 싸움에 참전하라고 했지만 아카야는 그들에게 절대 이 녀석과 싸우지 말라고 그냥 파워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죠. 아까 아카자가 미치리와 탄지로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게 있었는데 도마는 호흡을 쓰는 검사들에게는 유독 더욱 강한 존재 그에 가까이 가서 호흡의 검사를 쓰면 폐가 얼어버리게 절대로 그와 싸우지 말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미치리는 어쩌지? 정말로 아카자씨만 놔두고 도망가야 하는 건가? 라며 혼란스러워했고 탄지로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끝까지 남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파워가 미치리와 탄지로를 막아섰고 너희들은 나서지마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몸에 수없이 꽂힌 얼음들을 박살내며 점점 지쳐갔고 이쯤이면 그 녀석들은 전부 도망갔겠지? 부장에게 한 방 못 먹인 것은 아쉽지만 저 녀석들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도마의 거대한 얼음 창격이 날아왔고 아카야는 더 이상 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눈을 감고 고요히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야의 눈앞에서 거대한 피해 참격이 날아와 도마의 얼음을 깨부쉈고 아카야는 뒤를 돌아 파워 뭐하고 있는 거냐 도망갔어야지 라고 했죠. 파워는 싸늘한 눈빛으로 이 몸이 저 따위 녀석에게 도망을 왜 가느냐 나는 피해 악마다 라고 하며 저벅저벅 걸어왔고 도마는 그래 내 장난감이 내게서 도망가면 섭섭하지 라며 웃었습니다. 그때 파워는 도마를 향해 손을 뻗었고 조금 집중을 하더니 씩 웃었죠. 도마는 자신의 몸 안에서 뭔가 간질간질한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몸 안에서 자신의 피가 창이 되어 뚫고 나와버렸습니다. 도마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며 고통스러워했고 그 모습을 본 아카자, 미치리, 탄지로 역시 경악을 했죠. 파워는 이 녀석이 이 몸을 계속해서 자약한 덕분에 이 몸의 진짜 능력이 깨어났다. 고맙다는 의미로 이 녀석의 피로 놀아주마 라고 하며 도마의 사지를 먼 거리에서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아까 파워는 탄지로에게서 구출을 받은 후
도마에게 받은 공은 탓에 온몸의 피가 대부분 빠진 상태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카자가 싸우는 동안 도마가 지하실에 놔둔 먹다 남은 인간 여자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를 폭풍 흡입했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각성을 한 거였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 라며 당황했고 자신의 빠른 재생력으로 몸을 다시 붙이려고 했는데 몸이 붙으면 다시 파워가 도마 몸속에 있는 피로 온몸을 찢어버렸죠. 파워는 네 혁은 인간들과 다르게 바로 죽지 않으니 참 좋구나. 괴롭힐 맛이 나겠어 라고 하며 자신이 도마에게 당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마를 고문했고 도마는 아카자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저 녀석은 위험한 녀석이니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주먹을 들어 그대로 도마의 머리를 날려버렸고 고통에 정신이 나가버렸나? 나는 네 녀석의 적이다 라고 했죠. 도마는 일륜도로 목이 베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생이 되었고 파워는 씩 웃으며 계속해서 도마의 온몸을 잘라버렸습니다. 도마는 그만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네 녀석의 인성이 아주 악독하구나 라고 애원했고 파워는 나는 원래 본성이 악마이니라 이 녀석의 비명소리는 더욱 나를 흥분시키지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하자 도마는 이 녀석은 말이 안 통하는 상대 이대로라면 자신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쩔 수 없이 자살을 해야겠다며 무자의 정보를 발사해 무자의 저주로 죽으려고 했죠. 그렇게 도마는 무자의 이름을 말하면서 무자에 있는 무한성의 위치를 그들에게 말했고 드디어 이 고통에서 해방인가 싶은 마음에 웃었는데 어쩐지 자신의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파워의 공격에 고통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파워는 씩 웃으며 이미 네 몸속에 있는 무자의 저주를 빼놓았다. 쉽게 죽게 할 순 없지 라고 했죠. 그렇게 하루종일 파워의 고문은 계속되었고 파워와 미칠이 아카자는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는데 이후 이제 슬슬 무한성의 위치를 알았으니 무잔을 잡으러 가자는 탄지로의 말에 도마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리며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그런 탄지로에게 마지막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고 탄지로는 적이었지만 고생 많이 했다며 얼른 지옥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그렇게 파워 일행은 귀할대원들에게 돌아가 무한성에 대한 정보를 알렸고 모두 드디어 때가 왔다며 최종 결전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는 이제 이 몸이 악마의 능력을 각성했으니 그 무잔이라는 녀석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아도취를 했고 탄지로는 그가 그럴 때마다 뭔가 불안하다며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라고 했죠. 그의 파워가 이 몸이 언제 도망갔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며 이번에는 정말로 무잔 녀석을 박살내버리겠다며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릴대원들은 모두 도마가 말했던 무한성 입구로 가게 되었고 파워는 결계가 쌓여있는 부분을 피해 도끼로 부숴버리며 무한성 안으로 들어갔죠. 무잔은 건방진 기살대원 녀석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몰라도 이곳에 들어온 이상 너희는 절대로 나갈 수 없을 거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워를 보고선 오호 이 녀석은 예전에 내가 산속에 살던 인간들을 죽일 때 방 밑바닥에 숨어있던 그 녀석 아니더냐? 그땐 하도 하찮아서 그대로 놔뒀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냐? 라고 했죠. 파워는 당황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를 보고 도망간 것은 네 녀석 아니더냐? 라고 했고 무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무시하며 혈기들아 저 녀석들을 찍소리도 못하게 전부 몰살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무한성 곳곳에 숨어있는 수백 마리의 혈기들이 튀어나왔고 귀할대 검사들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파워는 자혈기들이 몰려오자 이런 것들은 아주 쉽지 라며 양손에 피해 칼을 만들어낸 뒤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어떠냐 이 몸의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암주 교메이 역시 바이오업으로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쓸어버렸고 미칠이나 큐즈로 사네미 등 다른 주들 역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파워의 활약이 묻히게 만들었죠. 그때 파워의 앞에 새롭게 상인을 하게 된 카이아쿠가 튀어나왔고 감히 부자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다니 이 최강의 검사열기 번개호흡의 달인인 카이아쿠님이 이 녀석의 목을 베어주마 라고 했습니다. 파워는 너 허세가 좀 심한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벙쪘고 자신과 같은 과의 성격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카이아쿠는 그대로 번개호흡을 지어내 파워를 향해 뛰어갔고 파워는 그대로 거대한 피해 낫을 만든 뒤 휘둘렀는데 카이아쿠는 순식간에 목이 잘려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파워는 으캬캬캬 봤느냐 이게 나의 실력이다 너네 모두가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소리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되죠. 파워는 각성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거대한 낫으로 베어버렸고 무한성 높은 곳에 있는 무자에게 어떠냐, 이 몸의 강함이 무서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느냐? 라고 했죠. 하지만 무자는 그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파워는 그의 열이 받아 거대한 피해 창을 만들어 무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자는 눈 깜짝 하나 하지 않았고 파워는 이대로 창에 꽂혀버려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달의 업 참견이 날아와 그 창을 베어버리며 상현 코쿠시보가 파워의 앞에 등장했죠. 파워는 네 녀석이 바로 상현 일이더냐? 눈깔이 아주 요란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파워의 하찮은 도발에 응하지 않았고 그녀의 기운을 내비친 세계로 자세히 들여다본 뒤 확실히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구나, 방심하지 않으마 라고 하며 달의 업을 지어냈죠. 파워는 이 몸의 무서움을 알았나 보구나 라고 한 뒤 피해 칼을 만들었고 그대로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쿠시보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파워를 베어버렸고 파워는 본능적으로 피를 보호막처럼 피부에 쌓았기에 완전하게 베이는 걸 방지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마터면 그대로 몸이 반토막이 나버릴 뻔했다는 것에 파워는 이자가 다른 혈기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가 그렇게 파워에게 다시 한번 저벅저벅 걸어오며 다레오 브라자 파워는 살짝 다시 쫄보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와 코쿠시보의 눈이 두렵게 느껴졌고 공포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상대가 자신에게 압도당해 공포를 느끼는 것을 자주 봤기에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목을 베어주겠다며 그대로 다레옵 참격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와 히노카미카구라 헤어업으로 그 참격을 막아냈고 파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또 잔뜩 쫄아있어? 라고 했죠. 파워는 내가 언제 쫄았다고 그러느냐? 라며 화들짝 놀랐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하인 탄지로에게 들켜버렸다는 생각에 열이 받았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에게 헤어업을 쓰는 자가 아직 남아있었던 건가? 오늘 확실히 그 대를 끊어주마 라고 하며 탄지로를 노렸고 탄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코쿠시보와 공방전을 치렀지만 코쿠시보의 압도적인 힘에 밀리며 어깨 쪽이 코쿠시보의 칼에 관통당해 기둥에 꽂혔죠. 탄지로는 고통에 신음했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칼을 다시 빼들었는데 그 순간 코쿠시보의 칼로 흘러온 탄지로의 피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코쿠시보의 칼을 쥐고 있는 팔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이게 뭐지? 라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파워가 뛰어와 피해 칼을 만들어 헤어업을 비슷하게 따라한 동작으로 코쿠시보를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쳇 이상한 수를 쓴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뒤로 물러났는데 파워는 크크 웃으며 그쪽으로 도망가면 안 될 텐데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뭐지? 라며 순간 뒤쪽을 봤는데 미치리가 사랑의 오브션에 그대로 코쿠시보의 몸을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미치리의 엄청난 파괴력에 몸이 두동강이 나버렸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목이 베인 것이 아니니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몸을 붙여버리면 그만이라고 피를 이어 몸을 재생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상반신의 피와 하반신의 피가 이어지러 가다가 갑자기 반대쪽으로 흘러가며 몸이 붓는 걸 막았습니다. 파워가 나는 피의 악마, 내 앞에서 흥건한 피를 보여주다니 내가 네 녀석의 피를 조정할 수 있는 순간 이 몸의 승리다 라고 했죠. 파워는 그대로 거대한 피의 망치를 만들어 코쿠시보의 몸통을 찌부시켜버렸고 이 몸을 겁먹게 만든 죄다 라며 코쿠시보가 소멸할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어깨를 붕대로 지혈하며 역시 겁을 먹었던 게 맞았구나 라고 했고 파워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겁은 미치리 녀석이 먹었다 라고 소리쳐 미치리는 제가요? 죄송해요 라고 쪼글거렸죠. 한편 다른 주들은 무한성 높은 곳에 있는 무잔을 발견해 그를 퇴치하기 위해 공격을 했지만 자꾸만 발디는 곳이 무자기하게 변경되어 무장에게 닿기는 쉽지 않은 상황. 무잔은 밑을 내려다보며 마음껏 원거리 촉수 공격을 버거섰기에 사실상 일방적인 공격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암주 교매일 뿐. 하지만 땅의 기운을 이용해 공격하는 바이오업 특성상 공중에 있는 무잔을 상대로 효과적인 위력이 나오지 않아 절망스러웠죠. 그렇게 무잔의 일방적인 원거리 공격에 주들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며 온몸에 상처가 가득히 쌓이고 있었는데 뒤늦게 코쿠시보를 퇴치한 파워, 미치리, 탄지로가 왔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이런 이상한 성에서 저 무잔 녀석을 끌어낼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텐데 파워 뭐 어떻게 안 될까? 라고 물었죠. 파워는 역시 인간 녀석들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보구나
라고 하며 무잔을 이곳으로 끌어낼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고 귀할대원들이 자신만 보고 있다는 착각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얍 하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무한성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잔 역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저들은 파워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능력까지 있다니 대단하구나 라고 했죠. 파워는 그럼 이 몸이 못하는 일한 건 하나도 없다 크하하하 하고 웃었는데 그때 아카자가 툭 하고 내려왔고 이렇게라도 무장에게 한방 모일 수 있다는 것에 짜릿하군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초유혈전이 벌어지자 몰래 무한성으로 잠입을 했고 어떻게 하면 무장에게 한방 강하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전황을 지켜보니 나키메가 유지시키고 있는 이 무한성 자체가 파워 일행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키메를 없애버려야겠다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파괴살 공격을 날려 온몸을 박살내버렸던 거였죠. 주들은 아카자를 보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는데 파워는 이 어리석은 것들 우리의 적은 저 앞에 있는 무장이다 라고 했고 미치라 탄지로 역시 아카자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열이 받아 그대로 촉수를 뻗어 공격을 했는데 그때 염주 큐조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무장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어떤 사연이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일단 무잔 퇴치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 정진하자고 했죠. 아카는 큐조로의 눈빛에 이 녀석 마음에 꽤 든다며 파괴사를 시전했고 그대로 무잔을 향해 버벅었습니다. 무잔은 무한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내 녀석들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며 광범위한 촉수 공격을 날렸고 주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죠. 무자는 이 녀석들에게 더욱더 절망감을 안겨주겠다며 자신의 피를 주들에게 뿌렸고 주들은 그 피가 상체에 닿자 그 부분이 썩어가며 혈기화가 되어갔습니다. 무자는 크하하 웃으면서 내 피를 버티면 독성으로 인해 죽일 것이고 버티지 못한다면 혈기가 될 것이다. 너네 기다릴 때는 오늘로써 끝이다 라고 웃었죠. 그런데 그때 파워가 손을 뻗어 주들의 몸속에 들어간 무자의 피를 그대로 전부 빼버렸고 바닥에 허이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들의 몸은 혈기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 무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하며 다시 자신의 피를 비처럼 뿌려 내리게 했는데 파워는 그 피를 조종해 그대로 무자에게 날렸고 무자는 자신이 뿌린 피에 난사당하게 되었죠. 그 뒤 파워가 무자에게 뛰어가 피해 낫으로 몸을 베었고 무장과 육탄전을 벌였는데 아무래도 신체 능력 자체는 무장이 더 강했기에 파워를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촉수를 뻗어 파워의 복부를 꿰뚫어버렸고 이 녀석만 처리해버리면 피할 대수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웃었죠. 무장의 촉수에 꿰뚫린 파워는 무장의 피해 순간 몸이 마비되었고 젠장 방심했다 이거 위험한데?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피가 파워에게 쏟아졌고 그 피가 무장의 촉수에 닿자 촉수가 불타버리며 사라지게 되었죠. 파워가 그쪽을 봐보니 네이코가 있었고 네이코는 손톱으로 자신의 동맥을 그어 피를 내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워는 생각해보니 네이코의 혈기술은 자신의 피를 매개체로 다른 혈기의 혈기술이나 몸을 태워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떠올렸고 네지코에게 네 몸에서 피를 쏟아내 라고 소리쳤죠. 그의 네지코는 손톱으로 자신의 팔목을 그었고 파워는 네지코에게서 뿜어져 나온 피를 조종해 창을 만든 뒤 무자에게 날렸습니다. 무자는 방어를 하기 위해 촉수로 대응을 했지만 그 촉수가 폭혈의 창에 닿자 그대로 불타버렸고 파워는 계속해서 네이코의 피로 창을 만들어 무자의 몸에 꽂아버렸죠. 그러자 무자의 온몸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재생조차 되지 않는 상황. 네이코는 피를 너무 많이 뽑아 빈혈로 쓰러지게 되었고 파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마지막 피로 거대한 망치를 만든 뒤 불타고 있는 무장의 뚝배기를 그대로 으깨버렸습니다. 파워는 이 녀석은 이 몸에 부여했던 카마도 녀석들을 죽이고 이 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던 네이코를 혈기로 만들었다. 그런 거로 이 피해 악마 파워님께서 친히 너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라고 하며 계속해서 무장의 온몸을 폭혈망치로 모든 세포가 사라질 때까지 두들겨 패버렸죠. 그렇게 무장이 소멸하게 되자 모든 주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로 기뻐했는데 탄지로는 가역들의 원수를 밟긴 했지만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지 못했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주들 역시 태초의 혈기 무장을 죽이긴 했지만 남아있는 혈기들이 제2의 무장이 되지 않을 장담을 하지 못했기에 네이코와 아카자를 향해 경계를 했죠. 파워는 그에 생각해보니 내가 네이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다 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에? 어떻게? 라고 했는데
다른 이의 피를 조종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며 네이코의 몸에 손을 대고 어떤 피를 뽑아냈고 네이코는 서서히 인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에게도 다가가 내 녀석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주마 라고 하며 혈기의 피를 뽑아내 인간으로 되돌렸죠. 그에 모든 기살대원들이 파워의 능력에 입이 떡 벌어졌고 탄지로는 눈물로 네이코의 인간화를 기뻐하다가 그런데 파워 다른 이의 피를 조종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에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주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파워는 나는 악마라서 인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탄지로의 싸늘한 눈초리가 느껴지자 파워는 휘파람을 불며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슬금슬금 잘 피했죠. 그런 파워의 앞에 아카자가 다가왔고 파워 덕분에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고개를 숙였고 파워는 앞으로는 잃지 말고 살아라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탄지로, 네이코, 파워는 산속에 있던 카모다 가문의 집에 다시 돌아가 죽은 가족들의 묘에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고 파워는 자신의 고향인 야쿠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이들을 굳이 왜 시간 들여 기리는 거냐 인간들은 참 이상하구나 라고 했죠. 그때 파워와 야쿠의 몸이 희미한 빛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파워는 아무래도 이건 자신이 이 세계로 왔을 때와 같은 느낌 자신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이미 가족처럼 가까워진 파워였기에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파워는 나중에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혹시 내 녀석들도 지옥에 가게 된다면 꼭 피의 악마를 찾고 파워라는 이름을 기억해내게 하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체인소맨 일부에 해당하는 주연 캐릭터들의 기카 콜라보 시나리오가 전부 끝이 나게 되었네요. 덴지, 아키, 마키마와는 다르게 파워만큼은 조금 밝은 분위기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